밤 10시 강남역 뒷골목, 네온사인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다. 노래방, 코인 노래 연습장, 프리미엄 가라오케, 화려한 간판들이 거리를 수놓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소리가 없었다. 가장 시끄러워야 할 곳이 가장 조용했다. 한때 이곳은 달랐다. 금요일 밤이면 회식을 마친 직장인들이 몰려들었고 대학생들은 종강 파티로 밤을 새웠다. 노래방 문을 열면 복도까지 들리던 고음, 박수소리, 웃음소리. 그게 우리가 기억하는 노래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간판만 켜져 있을 뿐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몇몇 가게는 아예 문을 닫았고 어떤 곳은 임대 스티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살아있는 가게도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아 보였다. 노래방이 망한다고? 누군가는 의아해할 것이다. 노래방은 언제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불황에도 유행에도 끄떡없는 사업. 그게 우리가 아는 노래방이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2006년 한 해 동안 새로 문을 연 노래방은 3만 8천 개였다. 2024년 단 243개, 무려 99% 감소. 이건 불황이 아니다. 산업의 소멸이다. 왜 노래방은 죽어가는가? 아니, 더 정확히 물어야 한다. 노래방과 함께 무엇이 죽어가는가? 이 조용한 밤거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우리는 한 산업의 붕괴를 추적한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이미 안은 무너진 공간,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죽인 선택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한 시대의 기록. 가장 시끄러웠던 곳의 침묵.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토요일 밤 11시. 당신이 노래방 밀집 지역을 걷는다고 상상해보자. 네온사인은 여전히 화려하다. 신곡 업데이트, 최신 음향시설, 2시간 2만 원. 간판만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보라. 뭔가 이상하다. 예전 같으면 건물 밖까지 새어나오던 노랫소리가 없다. 복도를 가득 채우던 웃음소리도, 마이크를 잡으려고 다투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1층부터 3층까지 이어지던 북적임 대신 텅 빈 계단과 꺼진 복도 등만 남아났다. 어떤 노래방은 아예 문을 닫았다. 유리문에 임대문의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인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웨이팅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먼지만 쌓여간다. 살아있는 가게를 들여다보자. 카운터에 앉은 사장님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본다. 손님? 8개 룸 중 2개만 불이 켜져 있다. 그나마도 1시간째 아무 주문이 없다. 이게 2025년 노래방의 현실이다. 간판은 켜져 있지만 안은 이미 멈췄다. 산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신호.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왜냐하면 겉은 아직 멀쩡해 보이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노래방은 죽어가는 걸까? 단순히 불황 때문일까? 아니면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무너진 걸까? 숫자를 들여다보면 답이 보인다. 감각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보자. 노래방 산업의 붕괴는 느낌이 아니다. 명백한 사실이다. 2006년 한국에서 가장 노래방이 많이 생기던 해다. 그해 신규 개업한 노래방은 38,175개, 하루 평균 104개씩 새로운 노래방이 문을 열었다. 어디를 가도 노래방이 있었고 어디서든 창업이 가능했다. 2024년 신규 개업 243개, 하루 평균 0.67개, 하루에 한 개도 안 생긴다. 계산해보자. 2006년 대비 99.4% 감소. 거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건 불황이 아니다. 산업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다. 더 충격적인 건 폐업률이다. 2019년만 해도 노래방 사업체 수는 32,000개였다. 2023년 24,000개. 4년 만에 8,000개가 사라졌다. 연평균 2,000개씩 문을 닫는다. 하루에 5에서 6개씩 폐업하는 셈이다. 생존율도 참담하다. 신규 개업 노래방의 3년 생존율은 30% 미만. 10곳 중 7곳은 3년을 버티지 못한다. 예전에는 5년, 10년 버티는 게 당연했다. 지금은 1년도 버티기 힘들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하나다. 노래방은 더 이상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위험한 업종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 왜일까? 왜 이토록 확실했던 사업이 무너지는 걸까? 그 답을 찾으려면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노래방이 황금 산업이었던 시절로 2000년대 초반. 노래방은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었다. 퇴직금 5천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었고 주말 하루 매출로 한 달 월세를 벌었다. 대출 받아도 3년이면 회수 가능했다. 왜 노래방은 그토록 확실한 사업이었을까? 첫째, 고정 수요가 있었다. 회식 문화다. 금요일이면 회사 사람들과 1차, 2차를 거쳐 노래방으로 향했다. 선택이 아니라 공식이었다. 팀장이 노래방 가자고 하면 따라가는 게 당연했다. 매주 반복되는 패턴. 노래방 입장에서는 보장된 수요였다. 둘째, 대체제가 없었다. 술을 마시고 나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다. PC방? 술 취한 사람들이 가기엔 어색했다. 당구장? 시끄럽게 놀기 힘들었다. 노래방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 경쟁이 없으니 가격도 올릴 수 있었다. 셋째,
마진이 좋았다. 1시간에 2만 원 받아도 원가는 거의 없었다. 전기세, 음원료 빼면 거의 순이익이었다. 맥주 한 병에 5천 원, 안주 하나에 1만 원. 주말 저녁 8시간만 풀가동되면 하루 100만 원 매출도 가능했다. 그래서 노래방은 안전한 선택이었다. 명예퇴직한 50대가 시작하기 좋았고 부부가 함께 운영하기 적당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꾸준히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전제에는 하나의 가정이 숨어 있었다. 회식 문화는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계속 함께 놀 것이다. 노래방은 영원할 것이다. 그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노래방의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진 건 2016년이었다. 김영란법 시행, 공직자 접대 금지. 겉보기엔 노래방과 무관해 보였다. 하지만 연쇄 반응이 시작됐다. 기업들이 움직였다. 공직자와 거래하는 회사들이 먼저 회식비를 줄였다. 그 다음은 일반 기업들. 요즘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회식 자체가 눈치 보이는 일이 됐다. 특히 2차, 3차는 거의 사라졌다. 2018년 결정타가 날아왔다. 주 52시간 근무제. 야근이 줄었고 저녁 시간이 생겼다. 직장인들은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향했다. 금요일 밤, 예전엔 회식이었지만 이제는 넷플릭스였다. 세대 교체도 한몫했다. 030 세대에게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었다. 의무였고 스트레스였다. 회식 안 가도 되는 회사가 복지로 여겨졌다. 노래방, 상사 눈치 보며 마이크 돌리는 곳. 재미가 아니라 고통이었다. 숫자로 확인해보자. 2015년 직장인 평균 회식 횟수는 월 3.2회였다. 2023년 월 0.8회,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회식 참석률도 2015년 87%에서 2023년 52%로 급락했다. 노래방 입장에서 이건 재앙이었다. 전체 매출의 60%가 회식 수요였다. 그 수요가 한순간에 증발했다. 금요일 저녁 가장 바빴던 시간대가 텅 비기 시작했다. 사장들은 버텼다. 곧 회복될 거야. 경기만 좋아지면. 하지만 회복은 없었다. 왜냐면 이건 경기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문화가 바뀐 거였다. 그리고 2020년 모든 걸 끝낼 사건이 터졌다. 2020년 2월 정부 발표가 나왔다. 밀폐, 밀집, 밀접 업종 영업 제한, 노래방은 3가지 모두에 해당했다. 사실상 사형 선고였다. 처음엔 2주였다. 곧 풀릴 거야. 사장들은 월세와 대출 이자를 내며 버텼다. 2주가 한 달이 됐고 한 달이 석 달이 됐다. 손님은 없는데 고정비는 그대로였다. 전기세, 가스비, 음원료, 임대료, 문을 닫아도 나가는 돈은 계속됐다. 2020년 8월 잠깐 영업이 재개됐다. 하지만 조건이 붙었다. 룸당 사인 이하 2시간 이용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노래방에서 먹고 마시지 못하면 누가 오겠는가. 매출은 평소에 20%도 안 됐다. 2020년 11월 다시 집합 금지. 이번엔 6개월이 이어졌다. 그 사이 폐업이 속출했다. 하지만 폐업도 쉽지 않았다. 노래방 기계 처분, 중고로 팔아도 200만 원, 원래 2천만 원짜리였다. 인테리어 철거비 500만 원.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원상복구 필수. 차라리 버리는 게 나았다. 그래서 야반 도주가 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문 닫고 연락 두절. 건물주는 물건을 압류했고 노래방 기계와 소파는 복도에 방치됐다. 생존자들도 처참했다. 대출 이자만 3년간 5천만 원, 매출은 0원, 정부 지원금 300만 원 받았다. 3년 손실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2023년 초 방역 해제.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다. 3년 동안 사람들은 노래방 없이 사는 법을 배웠다. 집에서 노래방 기계를 샀고 유튜브로 노래 반주를 틀었다.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됐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 노래방들이 선택한 길, 그 길이 노래방을 완전히 죽이고 있었다. 2021년 가을, 한 노래방 사장의 고백이다. 도우미 안 부르면 손님이 안 와요. 저도 알아요, 불법인 거. 근데 안 하면 망해요. 코로나 이후 노래방은 양극화됐다. 건전하게 운영하는 곳은 손님이 없었다. 불법 영업하는 곳만 살아남았다. 손님들도 알고 찾아왔다. 도우미 있는 곳을 검색해서 갔다. 구조는 이랬다. 손님이 전화한다. 도우미 불러줄 수 있어요? 사장은 중개업체에 연락한다. 30분 뒤 여성 2명이 온다. 시간당 10만 원. 손님은 20만 원을 내고 사장은 업체에 15만 원을 준다. 남는 건 5만 원. 룸 대여료? 그건 덤이었다. 실제 수익은 도우미 중개 수수료였다. 노래방이 아니라 유흥업소가 된 거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협박을 했다. 신고하면 당신도 같이 걸려요. CCTV 다 있어요. 사장들은 꼼짝 못했다. 시작은 생존이었지만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었다. 2022년 언론 보도가 터졌다. 노래방 성매매 온상, 미성년자 도우미 적발. 노래방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족 단위 손님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학생들도 오지 않았다. 건전하게 운영하던 사장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저희는 그런 거 안 해요라고 말해도 소용없었다. 노래방 이꼬르 유흥업소, 공식이 박혀버렸다.
어떤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불법하면 당장은 살지만 결국 다 같이 죽어요. 안 하면 나만 죽고요. 그래서 다들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 선택한 불법이 산업 전체를 죽이고 있었다. 노래방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사이 조용히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노래방이 필요 없는 시대로 가는 흐름. 2023년 여름 강남역 6번 출구 앞에 코인 노래방이 생겼다. 부스 6개, 1인용 한 곡에 500원 줄이 서 있었다. 옆 건물 3층엔 전통 노래방이 있었다. 룸 10개, 2시간 2만 원, 텅 비어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시대가 바뀌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께 노래 부르지 않았다. 혼자 부르는 게 편했다. 눈치 볼 필요 없고 듣고 싶은 노래만 부르면 됐다. 2시간 동안 방 빌릴 필요 없이 10분만 부르고 나오면 그만이었다. 가격도 완전히 달랐다. 전통 노래방은 2시간 2만 원, 코인 노래방은 30분에 3,000원. 대학생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금액이었다. 나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올게. 친구를 기다리는 10분, 면접 보기 전 긴장 풀 15분. 이게 새로운 이용 패턴이었다. 코인 노래방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2018년 500개였던 매장이 2024년 3,500개로 늘었다. 반대로 전통 노래방은 32,000개에서 24,000개로 줄었다. 더 큰 변화가 있었다. 아예 노래방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 집에서 유튜브 반주를 틀고 블루투스 마이크로 노래 불렀다. 마이크 가격 3만 원, 노래방 한 번 가는 비용으로 평생 쓸 수 있었다. 앱도 나왔다. 에브리싱 노래방 앱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 노래 부를 수 있었다. 녹음도 되고 SNS 공유도 됐다. 실력 늘리는 연습용으로도 좋았다. 핵심은 이거였다. 노래방이 제공하던 가치가 변했다. 예전엔 함께 놀 공간이 가치였다. 지금은 혼자 즐길 콘텐츠가 가치였다. 공간에서 콘텐츠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통 노래방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없었다. 고정비가 너무 높았다. 월세, 인건비, 기계 유지비, 코인 노래방처럼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경쟁에서 밀렸다. 그렇다면 전통 노래방은 완전히 사라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살아남을까? 마지막 장면을 보자. 2025년 노래방 지도를 펼쳐보자. 남은 건 두 극단뿐이다. 한쪽 끝엔 코인 노래방, 역세권 1층, 한 곡 500원, 좁은 부스, 혼자 쓰는 공간 빠르게,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반대편 끝엔 프리미엄 노래방, 강남, 청담, 1시간 15만 원, 고급 음향, 넓은 룸, 접대용, 기념일용, 특별한 날에만 가는 곳. 그 사이는 텅 비었다. 동네 노래방이 사라졌다. 2시간 2만 원짜리 가족이 함께 가던 곳, 친구들과 저녁 먹고 가볍게 들르던 곳, 그런 노래방들이 하나씩 문을 닫았다. 대림동의 한 노래방 20년간 운영했다. 사장님은 60대 후반이었다. 손님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엔 금요일이면 웨이팅이었는데 지난달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 갱신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야죠. 더 버티면 빚만 늘어요. 건물주는 그 자리에 스터디 카페를 들였다. 노래방보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소음 민원도 없었다. 시대가 변했어요. 이젠 조용한 공간이 돈이 돼요. 숫자로 정리해보자. 2006년 전성기 노래방 사업체 수 약 3만 5천 개, 2025년 추정치 약 2만 개, 10년 뒤 예측 1만 개 이하, 그마저도 대부분 코인 노래방일 것이다. 전통 노래방은 사라진다. 아니, 이미 사라지고 있다. 속도의 문제일 뿐 방향은 정해졌다. 밤거리를 다시 걸어보자. 네온사인은 여전히 켜져 있다. 하지만 그 안은 비어 있다. 노랫소리도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조용한 밤거리. 이게 새로운 풍경이다. 노래방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산업의 쇠퇴가 아니다. 함께 놀던 시대의 종료다. 회식하고 2차 가고 노래방에서 마이크 돌리던 문화, 친구들과 밤새 노래 부르고 가족과 주말에 노래방 가던 추억.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 우리는 이제 혼자 논다. 혼자 노래 부르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밥 먹는다.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하고 더 자유롭다. 하지만 뭔가 잃어버렸다. 함께 웃던 소리. 그 소리가 사라진 밤거리. 이게 노래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다. 한 시대가 조용히 막을 내리고 있다.